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산부인과의 홍연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신혼부부를 위한 아기 갖기 전 건강 강좌인데요. 아마 평소에 산전관리라는 용어로 더 친숙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기 갖기 전에 어떠한 검사를 하고 어떠한 것들을 또 알아야 되고 또 평소에 궁금해 하셨던 것들에 대해 오늘 같이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전관리라는 개념이 언제 시작이 되었는지 좀 살펴보았는데요. 저희 학계에서 보고된 그런 논문들을 보니까 1981년도에 이제 보고되었던 게 처음 보고되었던 그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산전관리라는 그런 클리닉을 개설해서 환자를 받고 이제 관리를 해주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첫 번째로 보고되었던 그런 논문인데 생각해보면 이제 아주 오랜 기간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굉장히 산전 관리에 대해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흔히 CDC라고 하는 미국의 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에서는 이렇게 산전의 건강의 증진을 위한 이런 매뉴얼도 2006년에 펴내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보건기구 WHO에서는 2012년에 모성 사망과 영아 사망을 줄이기 위한 그런 지침서도 발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산전 관리에 대해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침서를 발간하는 것을 보면 산전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아까 펴낸 지침서에서의 정의를 산전관리라는 정의를 제가 이제 한국어로 조금 번역을 해 보았는데요. 여성이나 또는 부부 모두에 있어서 임신 전에 생리학적 또는 행동적, 사회적 건강관리라는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산전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부정적인 임신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적, 개인적, 그리고 환경적 요소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결과적으로는 산모와 아동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것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산전 관리에 대한 인식 및 현황을 보시면 한 보고에서는 18세에서 44세의 가임기 여성에서의 조사를 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임신을 지금 당장 하지 않더라도 어떤 적절한 피임법이라던가 뭐 피임 시기 이런 거에 대한 적절한 상담을 받았던 비율이 한 46.5% 정도 되었다라는 이런 보고가 있었고 이제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에서 산전 상담을 받았다라는 비율은 33.2%로 보고가 되어 실제로는 산전 관리를 받거나 임신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임기 여성의 25% 대략 한 4분의 1 정도에서는 고혈압이나 천식, 우울증과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어떤 당뇨병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서는 심기형 같이 위중한 어떤 유전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한 유산율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또 고혈압 같은 경우에서도 임신 기간 동안에 임신 중독증이나 태아 성장 제한과 같은 굉장히 위중한 합병증 같은 것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산전 관리를 꼭 해야 하고 또 저희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런 부분에 환자들께 꼭 교육적 그리고 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의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전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비만에서의 그런 예입니다. 이제 비만 같은 경우에서는 물론 이제 유전적인 소인도 당연히 있지만 그 밖에도 이제 뭐 오래 앉아 있는 습관, 운동을 잘 안 한다던가 술, 담배, 그리고 식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이제 산모의 또 엄마의 그런 이제 임신 전 그리고 임신 기간에 이런 생활 습관 자체가 향후에 태어나는 아이에 있어서 이런 대사성, 질환의 감수성을 높이고 또 이것이 태어난 아이의 유년기 시절에서는 유년기 비만의 위험을 높이고 또 당뇨 일찍 발병하게 하고 이후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를 관리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여기에는 물론 이제 유전적
요인과 같은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요인도 있지만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요인들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산 전부터 저희가 이제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적절한 이제 시기를 하는 것을 토대로 이제 적절한 체중을 잘 유지를 하는 것과 더불어 이제 임신 이후에는 일상적인 그런 이제 산정 관리, 이제 임신 관리를 받으면 이후에 태어나는 아이에 있어서도 대사성 위험의 감수성을 낮출 수 있고 또한 그런 비만의 위험도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임신 전에 반드시 산정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이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임신 전 건강 관리의 목표를 이제 간단히 써보았는데요. 건강한 임신에 대한 교육, 여기에서는 지식이나 태도, 행동 등을 모두 포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적절한 산정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할 것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산모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이제 저희가 중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향후 위험 감소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임신 결과를 최소화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최적 건강을 도모하는 것이 산전 관리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7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임신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 두 번째는 산전에 챙겨야 할 검사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방접종, 그리고 네 번째는 식이 및 영양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임신 초기 증상 및 유의사항,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성공적인 임신 준비, 그리고 이제 그 밖에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Q&A 형태로 담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임신 전 확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 전 체크해 볼 사항들을 몇 가지 좀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이제 가지고 계시는 다양한 과거력이나 현재 앓고 계시는 질환, 그리고 복용 중인 약, 또 음주, 흡연, 체질량 지수, 그리고 가족 중에 혹시 유전 질환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여행력 같은 것들을 이제 산정 관리의 측면에서 이제 산부인과 의사에게 제공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자들과 또 질환들, 그리고 이제 생활 습관들도 많은데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부인과력으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반복 유산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게 반복이 된다고 하면 저희 이제 산부인과로 내원하시면 어떤 혈액학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자궁과 같은 구조적 이상이 있는지, 또는 유전학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가족력으로는 이제 혈전 성향이나 응고 장애, 혈색소 병증 또는 염색체 이상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유전 상담을 함께 진행을 합니다. 사회력에 있어서는 이제 술이나 담배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희가 금주, 금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약제 복용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항강질약을 드시거나 또는 이제 비타민 A 를 드시고 있는 경우, 또는 항응고제를 드시는 이제 분들도 꽤 많은데,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기억 유발을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약제를 변경하거나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과 전문의 선생님들과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수은이나 납 같은 거에 노출력이 있는지, 또는 이제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바이러스와의 접촉력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질환들 역시 이제 저희가 삼전에 체크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있고, 먼저 당뇨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선천성 기형이나 주상기의 합병증이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혈당을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희가 이제 당화 혈색소라고 부르는 이 수치를 6.5 미만으로 이제 잘 유지를 하도록 이제 권고를 드리고 있고, 고혈압의 경우도 임신 중독증이나 조산, 자궁 내 성장 제한, 그리고 조기 태반 박리나 사산 등의 이제 위중한 그런 임신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저희 산부인과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과 전문의 선생님과도 함께 협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도 이제 삼전에 이제 꼭 체크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왜냐면 갑상선 저하증
계속 있을 경우 이제 호르몬이 잘 보충이 되지 않으면 향후에 이제 아기의 지능이 저하되거나 또는 저체중아, 미숙아가 태어날 수가 있고, 항진증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 저체중증이나 성장 부진 또는 조기 진통,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서는 약물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만약에 이번이 두 번째 임신인 경우에서는 이전에 첫 임신에서 합병증이 있었던 경우, 예를 들면 자궁경부 무력증 같은 건 있었던 경우에서는 같은 합병증이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초기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상과 전문의 선생님과의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좀 비만 환자들도 많이 늘고 있어서 그런 분들에서 이제 바리아트릭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 있어서 주상기 사망률이 증가하거나 선천기형 또는 조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율이 증가한다는 이런 보고들이 있어서 언제 임신을 시도할지에 대해서 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기분장애, 이제 우울증을 앓고 계시거나 그래서 이제 또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울증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또 약을 먹는 경우에서는 또 월경장애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고, 또 만약 이제 잘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서는 이런 모태 태아 유대 관계가 이제 악화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서는 약제 조절에 있어서 또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한 약물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잘 드시지 않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영양 장애가 올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서는 어떤 소두증이나 저체중아가 이제 태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상 체중 유지, 식단에 대해서 전문의 선생님들과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혈액응고 장애인 경우, 또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는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서는 임신 중에 항혈전제 사용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내과 전문의 선생님과의 협진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에이즈, HIV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수직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항바이러스 치료뿐만이 아니라 이런 수직 감염 예방에 대해서 감염내과 전문의 선생님과의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습관 부분인데요. 비만은 아까 이제 처음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주상기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 임신 중독증이나 또는 임신성 당뇨를 증가시키고 거대하나 선천기형, 사산, 그리고 이제 출산할 때도 제왕절개의 빈도를 높이고 혈전 색전증이 증가할 수 있고 굉장히 이제 위중한 문제들을 많이 발생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임신 전에 체중을 감량하고 그래서 정상 BMR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비만한 경우에서는 정액의 양과 질에 영향을 주고 또 자녀의 만성 질환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이런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체중 마찬가지로 남성에서도 체중을 감량하고 정상 BMR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음주나 흡연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양도 안전한 이제 그런 양은 없기 때문에 음주의 경우에서는 이제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나 기형 그리고 유산, 조산 등이 증가할 수 있고, 흡연도 마찬가지 유산이나 조산, 자궁 내 성장 제한이나 기형 증가, 그리고 영아 돌연사 증후군 등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주 그리고 금연이 임신 전에 꼭 권고가 됩니다.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 이제 잇몸에 염증이 있다거나 이제 피가 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조산이나 저체중이 증가하였다라는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전에 치과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이제 치주 질환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전 필수 검사 항목입니다. 산전은 이제 필수적으로 검사의 항목은 혈액 검사, 그리고 소변 검사, 부인 검사, 그리고 흉부 엑스선 검사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혈액 검사의 기본 검사로는 빈혈 검사, 그리고 혈소판, 간 기능, 신기능, 갑상선 기능 검사, 그리고 이제 혈액형 검사를 추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혈청 검사로는 비형 간염이나 에이즈, HIV 바이러스인데 이제 이런 경우에서는 아이에게 수직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항원이 있는지, 항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 외에 풍진항체 검사, 그리고 매독 반응 검사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임신을 준비하는 이제 20대, 30대 여성에서는 현재의 난소 기능을 알 수 있는 난소 기능 검사도 해볼 수가 있겠고,
소변 검사의 경우에서는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저희 이제 단백뇨라든가 혈뇨, 염증 상태 같은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소변 검사도 기본적으로 함께 시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부인과 검진으로는 자궁 경부암 세포진 검사, 그리고 이제 성병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임질이나 클라미디아 같은 질분비물 세균 검사, 그리고 자궁 및 난소 초음파 검사를 추가로 시행을 할 수가 있겠고, 이제 결핵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흉부 엑스선 검사를 함께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애완동물로 이제 고양이를 키우거나 또는 이제 날고기를 뭐 이제 만지거나 아니면 또 이제 자주 먹거나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안쪽에 톡소플라즈마 원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추가적으로 좀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고, 남성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정액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필수는 아니지만 정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양이라던가 정자의 운동성이나 기형 정자의 정도를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산정 관리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검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많은 보건소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이제 저희가 여기 생활법령 정보 카드 뉴스에 가져온 팜플렛인데요. 보시면은 성남시 보건소의 경우로 이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예비부부나 신혼부부에 같이 구비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혈액 검사, 이제 빈혈, 간 기능, 신장 기능, 당뇨, 콜레스테롤, 비형 간염, 에이즈, 매독, 풍진 이렇게 혈액 검사 그리고 소변 검사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 보았는데, 이제 질염이 있다고 많이 산부인과 외래에서 이제 문의를 주시는데요. 질염이 있는 경우에서는 당연히 증상이 있는 경우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세균성 질염에서는 임산부에서 향후 조기 양막파수나 조산 또는 산후에 자궁 내막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다만 이제 증상이 없는데 조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재는 이제 권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밖에 또 성병증, 합병증도 좀 궁금해 하시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클라미디아나 임질 같은 경우에서는 자궁의 임신이나 불임, 골반통 등을 유발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 임신 기간 중에 이러한 균에 노출이 되고 만약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서는 태아의 유산이라던가 사산, 조산 또는 조기 양막 파수, 육모 양막염, 또 태아의 정신 신체 발달, 산후 감염 등이 이제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조기 진단 및 치료를 통해서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 접종 부분입니다. 이제 챙겨야 하는 산전 예방 접종 항목에서는 첫 번째는 파상풍 디프테리아 100일에 이렇게 백신인데요. 저희가 이제 질병관리청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고 예방 접종 도우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 배너가 접종 내역 조회라고 해서 본인 것도 이제 조회를 할 수가 있고, 향후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의 접종 내역도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접종을 하시면 이제 접종 이력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조금 편하게 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파상풍 디프테리아 100일의 백신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접종 여부를 모르거나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면은 접종을 하시는 것이 권유가 되고, 보통 이제 10년 주기로 다시 접종을 하시게 되고, 또 임신 시에도 보통 저희가 27주에서 36주 사이에 한 번 더 맞으시라고 권유를 드리는데, 이때 맞으시는 경우에 항체가 태아에게 전달돼서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챙겨서 맞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임산부에서도 당연히 이제 맞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유행을 하는 시기에 이제 접종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임신 중에서도 주수에 상관없이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백신 역시 챙겨서 맞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다음에는 홍역, 유행성 2하 3년 풍진 백신인데 저희가 이제 MMR이라고 부르는 백신인데요. 특히 이제 풍진 감염 시에는 선천성 기형이 증가하고 이제 위중한 태아 합병증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산 전에 항체가 없는 경우에서는 접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생백신이기 때문에 접종 후 한 달간은 최소 한 달간은 피임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비형 간염인데요. 보통은 이제 태어났을 때 다 접종이 완료되기 때문에 항체가 있는데, 네, 맞더라도 좀 항체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항체 여부를 조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이런 이제 항체가 없는 경우에서는 혹시 산모에서는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향후에 간부전 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백신을 맞는 것이 향후 생길 수 있는 이런 합병증을 예방할 수가 있고, 또 태아한테는 그런 수직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체 항원 검사를 하고 만약에 항체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3번 간격으로 접종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A형 감염의 경우에서는 이제 아이들에서는 그렇게 이제 위험하진 않는데, 성인의 경우에서는 이런 감염에 걸리는 경우에 굉장히 좀 위중하게 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A형 감염의 경우에서는 2번 접종을 하면 거의 한 99% 정도의 면역력을 갖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접종을 하는 시기에 같이 접종을 하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 좀 챙겨서 접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어릴 때 보통은 다 접종을 하시게 되는데, 접종력이 이제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이제 저희가 항체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수두 백신 역시도 이제 2번 접종이 필요합니다. 1달 간격으로 2번 접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신 최소 2달 전에 접종을 시작하고, 접종하고 나서도 따라서 1달 정도 피임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궁경부암 백신 같은 경우에서는 성인에서는 3번 접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제품에 따라서는 뭐 016 또는 026개월 이렇게 간격이 있어서 이제 자궁경부암 백신도 함께 맞으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또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접종 후에 얼마 뒤에 임신 시도가 가능한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은 이제 접종은 임신 전에 이제 모두 끝내는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는 권유를 드리고, 끝나고 나면은 언제든지 아기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1차, 2차를 맞고 우연히 임신이 됐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나머지 접종은 출산을 다 하시고 이제 접종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근데 접종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임신인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백신 접종이 이제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결과는 현재까지는 없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형 감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임신 전에 이제 다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지만, 임신이 되더라도 이제 아기 맞는 중에 임신이 되더라도 아기에게 특별히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추후 접종 일정에 대해서는 이제 상과 선생님과 함께 이제 스케줄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식이 및 영양소 부분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건강한 식이 패턴을 가지는 것입니다. 과일이나 야채, 콩, 견과류, 생선, 과일, 그리고 과일이 2번 들어갔네요. 멀티비타민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붉은 고기나 가공육 같은 것은 이제 좀 아무래도 조금 피하는 것이 이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임신성 당뇨나 고혈압, 조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고, 또한 이제 3년 전 식습관이 이후에 임신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식사 습관을 유지하는 것 또한 이제 건강한 임신을 이제 할 수 있는 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양과 영양소가 조합된 음식으로, 또 본인이 이제 먹고 싶은 원하는 조합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제 그런 임신 수유부를 위한 식생활 지침, 보건복지부에 나온 팜플렛인데, 이제 임신 수유부를 위한 내용이긴 한데 가임기 여성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유 제품 이제 자주 섭취하고, 그리고 고기, 생선, 채소, 과일을 먹자는 내용, 그리고 청결한 음식으로 알맞은 양으로 먹는 거,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자, 이제 술 먹지 말자는 거, 그리고 활발한 신체 운동을 유지하자,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팜플렛을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신 시 필요한 영양 요구량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같은 이제 책자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가임기 여성 이제 19에서 20세, 39세, 49세 이제 연령에 따라서 대략 한 2,000칼로리 정도, 2,000kcal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임산부에서는 임신 1분기 3개월 정도까지는 이제 추가적인 요구량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에는 너무 이제 칼로리를 늘리는 것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시지는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이제 2분기 6개월 이후에는 한 350 정도, 340 정도의 칼로리 증가가 필요하고, 6개월 이후에는 한 450 정도의 칼로리 증가가 필요하겠습니다.
엽산이나 철이나 칼슘도 이제 가임기 시기 임신을 준비하는 시기에서는 이제 400마이크로 한 14ml, 이제 한 750mg 이렇게 있는데 이후에는 이제 임신 시기에 따라 조금 더 요구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준비하는 시기에서는 칼로리를 굳이 더 늘릴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건강한 식단으로 이제 질을 좋게 해서 이제 드시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임신 시에 적정 체중 증가가 얼마 정도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정상 체중 기준으로 하면 이제 BMI가 18.5에서 한 25 미만인데 이제 그럴 경우는 임신하고 나면은 보통 한 11kg에서 16kg 정도 이제 느는 것을 정상으로 보고 있고 만약 이제 평소에 저체중이셨던 분들은 조금 더 많이 늘리는 건지 최대한 18kg 정도 그리고 조금 체중이 나가셨던 분들은 한 7에서 11kg 정도 임신 기간에 증량하는 것을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 이제 논문에서 좀 흥미로운 이런 생활 습관 교정 목표에 대한 이제 표를 제시한 게 있는데 이제 고소득 국가 이제 잘 사는 나라에서 젊은 여성들의 그런 생활 패턴의 형태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제 실선이 이제 평균 임신을 계획하지 않는 이제 평소 생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붉은색은 이제 5종의 과일 및 야채 섭취, 좀 건강한 이제 식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0% 즉 굉장히 낮죠. 이제 굉장히 낮고 그리고 체중도 50%가 거의 이제 비만하고 과체중인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술도 한 60% 이상이 드시고 있고 그리고 스모킹 비율도 20% 정도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엽산은 한 50%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시리얼 같은데 이제 비타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엽산이 좀 보충돼 있어서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면 점선 부분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제 제시하는 그런 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핑크색 요 표는 이제 과일을 섭취하는 걸 이제 나타내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식생활 같은 경우에서는 3년 전부터 그런 패턴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점점 건강한 식단으로 바꿔서 임신 전까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엽산 보충도 저희가 권고하는 양만큼 이제 3개월 전부터 해서 충분히 100%까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술을 먹던 것은 당연히 금주를 하고 보라색의 담배를 피던 것도 당연히 이제 흡연을 끊어야 되고 금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엽산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체중 같은 경우도 50% 정도 이제 비만이었다면은 정상 체중을 이렇게 서서히 해서 유지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을 이제 짧게는 3개월 전 또는 길게는 3년 전부터 천천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시했던 그런 흥미로운 논문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임신 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뭐 엽산이나 철이나 칼슘 이런 거 말고도 굉장히 미량 원소들도 사실은 굉장히 몸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런 용량 자체를 외우기는 이제 어렵고 이런 용량을 따져가며 드시기는 실제로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현재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멀티 비타민제가 굉장히 산모에게 맞춤형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비타민제를 하나 구입하셔서 이제 꾸준히 복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적혈구를 구성하는 무기질이고 또 향후에 태아나 태반의 성장 그리고 산모 혈장량을 증가하는 데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20주 이후부터는 철분제를 조금 증가시켜서 드시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고규류라던가 녹황색 채소류에 많이 들어있어서 이제 식품을 드실 때도 이런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두고 드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칼슘 같은 경우에는 태아의 뼈나 치아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유제품류나 이제 생선 같은 걸 드시면은 이제 조금 도움이 되고 다만 이제 시기로 섭취하는 부분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서는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임신 초기에 좀 제일 챙겨서 드셔야 되는 이제 중요한 이제 비타민 중에 하나가 엽산인데요. 엽산은 비타민 B9 B9입니다. 이제 이 엽산은 DNA 복제 과정, 세포의 성장 및 분화, 신경관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그런 이제 영양소인데 신경관은 이렇게 이제
잘 발달이 되어야지 저희 신경계 골격계가 잘 형성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엽산이 부족한 경우에서는 이렇게 결손이 돼서 아예 뻥 뚫리는 경우가 생기거나, 이렇게 뇌가 없는 문해아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혹이 생기는 이제 다양한 형태를 발전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임신 초반기에 이러한 신경계 골격계가 생기는 것이 거의 3주, 4에서 5주 매우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임신 전부터 이런 엽산을 미리 보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준비하는 일반 여성 같은 경우에서는 최소 3달 전부터 하루에 400마이크로그램, 한 0.3ml 정도를 복용을 하고, 적어도 임신 12주 이후에도 이제 계속 복용하시는 걸 아까 표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속 복용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특히 고위험 산모의 경우에서는 거의 10배 이상으로 복용을 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4mg 정도를 임신 3달 전부터 해서 12주까지 지속을 하고, 그런 고위험의 경우는 이전에 이러한 신경과한 결손 태아를 임신하셨던 과거력이 있거나, 아니면 당뇨병이 있거나 뇌전증 약 복용하시는 경우에서는 고용량으로 복용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엽산은 권장 용량 이상으로 복용하셔도 이제 수용성이라서 이제 잘 배출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양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검사도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엽산도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 이제 남성, 여성 모두 3개월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후엔 16주가 지나면 철분제도 이렇게 지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건소를 이렇게 이용을 하셔서 지급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이제 커피 관련한 내용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적은 양의 카페인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한 200mg 정도 이하의 카페인은 큰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카페인 양과 태아 성장, 성장에 있어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추가 연구는 필요한 상황이고, 다만 이제 고용량으로 드시는 경우에서는 이제 유산이나 저체중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임신 시에는 이제 커피는 드셔도 되지만 조금 적은 양으로 이제 300mg 하루에 이하로, 이제 이게 대략 한 150 정도 이하, 150 정도의 이제 그런 용량인데, 이 정도의 용량으로 드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아까 밥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임신 초기 1분기까지는 칼로리는 추가로 늘릴 필요는 없고, 대신 다양한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이런 것들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신 초기 증상 및 유의사항입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첫 번째 느끼시는 게 예정일이 1, 2주 지났는데 생리를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평소보다 더 피곤하고 졸리다, 아니면은 약간 복부가 불편하고 쥐어짜는 느낌이 있다거나, 소화불량이나 구역감이 느껴지고 몸이 좀 붓는 것 같다라고 이런 느낌이 있다면은 임신의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의심이 되시면 소변 검사로 간단히 할 수가 있어서 임신 반응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고,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무월경에 대한 그런 평가가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산부인과에서 방문을 하셔서 진료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정상 임신으로 확인이 되어도 이후에 만약 질출혈이 계속된다고 하면 유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산부인과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필요하겠고, 만약 임신을 확인을 했을 때 극심한 복부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서는 자궁의 임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응급실로 방문을 하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임신 준비 부분입니다.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은 제일 먼저 본인의 생리 주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대부분은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이제 아니면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이러한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시면 이제 휴대폰 앱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제 주기를 추적을 해보면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이제 자세하게 좀 알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배란 테스트기 같은 것을 이용해서 배란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성의 이제 생리 주기를 나타낸 그런 표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호르몬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제 조화롭게 잘
작용을 하면서 난포들이 성장을 하고 배란을 하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임신이 되고 하는 이제 요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배란이 되고 이제 난자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황체 형성 호르몬이라고 해서 이렇게 빨간색 부분으로 급증하는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증하는 호르몬 농도를 저희가 이제 소변에서 검출하는 것이 저희가 배란 테스트기의 원리이고, 보통은 정자가 대략 한 3에서 5일 정도 생존을 할 수 있고, 난자 같은 경우에서는 한 24시간, 하루 정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배란일 기준으로 한 3일 정도 전에 이제 부부관계를 가지면 임신 성공률이 높아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클리닉에서는 보통 예상 배란일 기점으로 2, 3일 전으로 이렇게 이제 관계를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배란 테스트기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가 C가 이제 대조군이고 T가 이제 나의 소변인데, 이제 이런 대조군과 비교해서 비슷하거나 이렇게 이제 약간 더 진해지는 이제 선을 보이면 이제 배란이 잘 됐다라고 해서 그 기점으로 이제 부부관계를 하시면 임신의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좀 난임이 아닐까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피임하지 않고 1년 동안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함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난임이라고 하고 있고, 이제 35세가 넘어가는 경우에서는 저희가 한 6개월 정도로 보고가 있는데, 이런 난임도 이제 한 10에서 15%, 이제 최근에는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원인에는 남성 요인이 한 30-40%, 여성 요인이 30-40%, 또 원인 불명인 경우도 한 20%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 클리닉으로 오시면 저희가 이제 배란 여부라던가 또는 나팔관이 뚫려 있는지 그런 나팔관 조영술, 그리고 본인의 기저, 난소, 호르몬 상태, 또 난수 기능 여부를 이제 알 수가 있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내막 검사나 정액 검사 등을 시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오래 임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이제 적절한 시기에 오시면은 또 저희가 배란 유도나 자연관계 같은 방법을 쓰거나 또는 이제 체외수정 시술이나 자궁 내 정자 주입술 같은 이런 방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혹시 이제 구조적 이상이 있는 경우에서는 이런 수술적 방법도 함께 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셔서 또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기대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알고 있는 질환이 있으시면 또 난소 기능 저하나 또 다낭성 난소증후군, 성근증, 작은 근종, 내막종이 있는 경우에서도 이런 난임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이 알고 계신 질환이 있다면 이제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내용은 저희 분당 서울대병원 이전 건강강좌 유튜브에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난임 유발 가능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상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던 이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운동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운동 자체가 사실 뭐 가임기 여성이 아니더라도 이제 전 연령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고 또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런 심혈관계 건강을 증진하고 또 비만 위험도를 감소시키므로 이게 뭐 임신 전, 중, 또 임신 후 모든 기간에 있어서 다 권장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매일 한 중등도의 강도로 한 30분, 뭐 일주일에는 한 150분 정도로 할 수 있는 이제 본인이 원하고 좋아하는 운동을 골라서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또 건강검진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시고, 또 그 중에 이제 수면 내시경 검사도 들어있는데, 또 마취제의 영향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마취제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방광기가 빨라서 2, 3일 후면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지 않고 임신 시도를 하셔도 되고, 치과치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임신 중에도 사실은 잘 이제 차폐를 하고 이제 검사를 하실 수가 있는데, 당연히 임신 전에도 치과치료 가능하시고요. 임신인 여부인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경우에서는 보호 장비를 착용을 하고 이제 검사 및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드름 약도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인데, 그 중에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확실히 태아 선천 기형이랑 정신 지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약물을 복용을 하셨으면 최소 1개월, 좀 장기간으로 복용하신 경우에는 전 한 3개월까지도 조금 피임 기간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남편의 경우도 만약 드셨다고 하면 3개월 정도 끊으시는 것을 이제 권유를 드립니다. 이는 정자가 생성되는 게 이제 기간을 고려했을 때 대략 2, 3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기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레티놀 성분
있는데 이제 식물성 비타민 A는 베타카로틴은 괜찮기 때문에 저희 영양제에 들어있는 정도의 용량은 유해하지 않아서 그 정도의 용량은 크게 걱정하시지 않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질세정제 부분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제 뭐 흐르는 물에 외부만 씻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다만 이제 질염 증상이 의심된다고 하면 이때는 이제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임신 준비 중에 파마나 염색 이런 부분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해야 한다면은 당연히 임신 중보다는 전이 안전하므로 전에, 그리고 좀 환경이 좋은 곳에서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남편들 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남편도 당연히 이제 가정에 같이 이루시는 이제 파트너이기 때문에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여성분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이력도 있을 경우에서는 이런 DNA에 손상을 줄 수 있고, 과거에 이런 이제 질환이 있는 경우나 약제를 드시는 경우에서는 정자의 수나 질의 저하를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유전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남성의 경우도 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검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배우자에 있어서도 엽산 복용이 필요하고, 이런 엽산이 이제 정자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임신 전부터 드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산정 관리를 아까 말씀드린 2, 3개월 전부터 시행을 하면 이제 정자의 질을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찬스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이제 건강한 임신을 이제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사랑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임신 준비에 대한 다양한 탭이 있어서 이제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사이트도 이렇게 뭐 지자체 보건소나 저희 대한산부인과 학회, 또 질병관리청 등의 다양한 사이트가 마련되어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조금 얻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약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잘 준비하셔서 이제 새로운 가족을 맞으시는 이제 저희 가임기 여성분들의 미래, 이렇게 무지갯빛처럼 이제 찬란한 미래가 함께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2시 40분부터 3시까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질의응답은 많이 올라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비타민 A가 태아에 나쁘다고 하셨는데 케로틴이 있는 당근 같은 것도 조금 주의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비타민 A도 이제 종류가 좀 다양한데요. 레티놀 같은 동물성 비타민은 이제 드시면 안 되고, 비타민 A 같은 경우에서는 태아에 이제 무해하긴 한데, 비타민 A도 사실 용량이 너무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10,000 IU 이렇게 넘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하지만 이제 식품으로 섭취하는 당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높지가 않고, 사실 이제 고용량으로 드시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식이로 드시는 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 교수님 산모가 체구가 작아서 임신이 어려울까봐 걱정이에요. 유난히 마른 사람들은 임신을 위해서 특별히 무언가 준비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네, 임신이 작아서, 체구가 작아서 임신이 어려울까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자면 이렇게 이제 잘 드시지 않거나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고, 이런 엄마의 몸무게에 따라서 태아의 이제 좀 체중도 비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정상 체중을 조금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입이 짧고 잘 드시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좀 자주 소량씩이라도 자주 좀 건강한 식단으로 해서 드시는 것을 좀 권유를 드리고요. 아무래도 정상 체중까지는 조금 임신 전에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준비 중인데 산정 검사를 해봐야 할까요? 네, 둘째 준비 중이시더라도 이제 산정 검사는 매 임신마다 해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긴 합니다. 이제 딸은 사실은 뭐 풍진이나 이런 거는 이제 다 수두나 한번 면역이 되면 다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으실 걸로 생각은 되고, 다만 뭐 이제 빈혈이나 뭐 혈소판 이런 거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변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이제 재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자궁근종 로봇 수술을 했는데 임신 영양제를 복용하면 재발 위험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영양제들은 뭐 보통 뭐 비타민이나 뭐 미네랄 이런 이제 미량 원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궁근종 재발이나 뭐 크기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풍진 주사를 맞으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임신 중이라면 맞기 전에 임태기를 써보고 검사 받으러 할까요? 아니면 임신 중에 맞아도 괜찮은가요? 일단은 임신 중에는 맞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금기는 하고 있고, 그리고 임신 한 달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한 달, 그리고 이제 뭐 가이드라인은 조금 다르긴 한데 3개월까지도 권고를 드리는데 최소 1개월 정도면은 보통은 괜찮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조금 이제 하기가 어렵죠. 이제 임신이 된 건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조금 제가 권유드리는 거는 충진 주사를 맞고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는 이제 피임을 조금 하시는 것이 이제 하시는 것을 좀 권유를 드리긴 하고요. 다만 이제 보고상에서는 풍진 주사를 맞고 이제 임신을 되었다 하더라도 크게 태아에 있어서 어떤 이제 나쁜 합병증이나 이제 그런 것은 없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맞았고 그리고 임신을 확인하셨다 하더라도 아주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임신 준비 기간에 먹지 말아야 할 영양제가 있을까요? 특별히 먹지 말아야 할 영양제는 딱히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식사를 이제 골고루 잘 하시는 게 중요한데 사실 식사만으로는 이제 모든 영양소 같은 게 다 충족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멀티비타민제 정도 하나는 챙겨 드시는 것을 좀 권유를 드립니다. 꼭 피해야 되는 그런 영양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울랄랄님이 3년 동안 임신이 안 돼서 걱정하다 임신을 포기하고 나니 바로 임신이 되던데 스트레스가 임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나요? 네, 스트레스도 이제 많이 영향을 주고요. 이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난임 치료 계속 하다가 이제 그냥 임신 포기하고 그냥 살아야겠다라고 하시는데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자연 임신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뭐 배란이라던가 생리주기나 이런 데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긴 한데 최대한 조금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으로 이제 조금 사시는 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생리가 불규칙해서 호르몬제 권유를 받았는데요. 1년 내내 임신 계획이 있으면 복용하지 않는 것으로 권유를 받았는데요. 일단은 이제 임신 계획이 있으시면은 호르몬제는 복용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다낭성이나 이런 게 아마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배란이나 혹시 이제 이런 게 안 되거나 아니면 뭐 남성 호르몬 과다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좀 드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클리닉을 방문을 하셔서 조금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궁근종 수술 후 임신 계획 중 다른 분들에 비해서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일단은 근종 수술하고 나서 보통은 저희가 이제 3에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임신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근육층이 좀 아무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조금 드리긴 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아마도 근육층에 있는 근종을 제거하셨을 건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추후에 자연 임신보다는 이제 진통이나 이런 경우에는 자궁 파열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제왕절개를 권유를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뭐 장막하 근종, 자궁 근육층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제 발생했던 그 근종을 제거하신 경우에 있어서는 또 자연 임신도 가능할 수가 있어서 뭐 추가적으로 출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과 선생님과 조금 상의하실 부분이 필요하겠고, 여전히 불규칙해서 아마 위에 분이 물어보셨던 것 같긴 한데요. 잠시만요. 네.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클리닉에 오셔서 아마 상담을 조금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과거령이 이런 걸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클리닉을 조금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산정검사 필수인가요? 네, 그럼요. 산정검사는 꼭 받아보시는 게 좋고, 사실 뭐 꼭 인신 목적이 아니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난소 기능 검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이제 난소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저희가 이제 필요한 경우에서는 뭐 가입력 보존 치료도 할 수 있고, 또 뭐 예를 들면 빈혈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는 간단하게 저희가 피 검사나 또 필요한 경우에 또 소변 검사 등 검사도 이제 시행해 볼 수가 있어서 이런 검사는 또 건강검진 차원에서 조금 해보시는 것을 좀 권유를 드립니다. 엽산 복용 후에 정자의 질을 좋게 만드는 법. 이제 많이 드시는 게 이제 항산화제 이런 거 뭐 비타민 C 뭐 이런 거 많이 글루타치온 이런 거 많이 드시긴 하는데요. 이제 뭐 이런 거를 드셨을 때 정자의 질을 좋게 한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또 어떤 보고에서는 너무 과잉으로 드시는 경우에서는 또 오히려 안 좋게 했다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시중에 파는 그런 비타민제 정도로 양으로 드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 산정 검사를 했는데 난소 나이 검사 항목이 없어서요. 난소 나이 임신 준비할 때 중요한가요? 난소 나이 검사는 이제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 항목에 꼭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근데 되게 임신을 준비하시거나 미혼 여성분들한테는 좀 중요한 항목이기도 해서 제가 아까 잠깐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난소 나이가 이제 괜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이제 나올 수 있는 난자 풀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젊으신 분들에서도 난소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뭐 내가 예를 들어 생리량이 되게 적다거나 불규칙하거나 이런 게 이제 사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런 피 검사를 통해서 난소 나이를 조금 예측을 할 수가 있어서 조금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서 조금 검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임신 준비 중에 질염 진단을 받고 일주일 정도 약도 먹고 유산균 질정을 넣었습니다. 그럼 염증이 사라졌는지 병원에 가서 재검을 해봐야 할까요? 이거는 균에 따라 좀 다른데요. 만약에 이제 성병균 같은 경우에서는 다시 재검사를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3개월 어떤 균 같은 경우에서는 3개월 정도 있다가 재검사를 했을 때 20-30%에서 다시 재발견된다라는 이제 그런 보고도 있기 때문에 성병균 같은 경우에서는 다시 재검사를 해보는 게 필요하고, 그러나 이제 일반 상재균 인지 아니면은 이제 병원균이 조금 이제 그런 분분한 균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균들 같은 경우에서는 굳이 재검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궁 내막종이 있어도 자연 임신이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네, 자궁 내막종이 있어도 자연 임신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사이즈가 작거나 뭐 증상이 거의 없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자궁 내막종이 있어도 자연 임신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자궁 내막종 특성상 점점 이제 자라기도 하고 혹 자체도 굉장히 이제 커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혹이 있는 경우에서는 주변에 유착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팔관의 구조를 변형시키거나 이제 자궁 난소 난관 이런 이제 전체적인 여성 생식기 구조가 변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연 임신이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임신 계획 중 헬스장에서 하는 강도 높은 근력 운동을 해도 되나요? 네, 얼마나 높은 거를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네, 근력 운동이요. 일단은 저는 중등도 정도를 권유를 드리긴 하고,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뭐 임신 시점에 지금 막 이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몇 년 전부터 이제 꾸준히 해오셨던 경우라고 하면 뭐 그런 운동이라면은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임신 초반기에는 조금 이제 무리한 운동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유산이나 그런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기에는 조금 피하시는 것을 좀 권유를 드립니다. 고령 임신인 경우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고령 임신일 경우에서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난소 나이 같은 거를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뭐 접종력 같은 거는 뭐 기본 이제 공통적인 사항일 것 같긴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문제가 이제 저희가 35세 기점으로 해서 난소 나이가 많이 감소를 하고 또 염색체 이상의 빈도가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전에 임신을
하셨다가 뭐 유산을 했다거나 이런 여러 번의 유산을 했다거나 이런 기왕력이 있다면은 혹시 뭐 염색체 이상이나 이런 이제 문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선 유전 상담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난자를 보관하는데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뭐 가입력 보존이나 아니면 이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는 경우에 난자나 이렇게 배아를 보관을 하는데요. 보통은 한 5년 정도로 이제 초반에 보관 기간이 있고요. 이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이유 이제 보관해야 하는 이제 사유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상암 치료가 해서 더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등 아니면 개인적인 사유 이후에 추가적인 임신을 시도할 계획이다 등등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더 추가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효 기간 자체에는 크게 뭐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생리 주기가 40일에서 41일 정도 되는데 임신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만약 이제 생리 주기가 규칙적이라고 하시면 40일에서 41일 이렇게 조금 규칙적이라고 하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배란일 아까 말씀드린 배란일 예측 배란일 뭐 이제 아까 뭐 앱 같은 걸 조금 이용을 해서 배란일 기점으로 해서 조금 임신 시도를 해보시거나 이런 게 조금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임신이 잘 되려면 배란일 3일 전후만 하는 게 낫나요? 생리 끝나고 몇 일 주기로 하는 게 가능성이 높을까요? 사실 생리 끝나고는 이제 사실 난포가 굉장히 작고 그래서 임신 가능성은 거의 없긴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배란일 주기로 해서 하시는 게 조금 더 임신 확률은 높긴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질문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혹시 뭐 평소에 임신 준비하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네, 또 하나 올려주신 게 있는데요. 자궁 건강에 좋은 운동이나 시기가 있나요? 딱히 뭐 좋은 운동이나 이제 시기가 있지는 않고, 운동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걸로 규칙적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시기는 아까 이제 영양소가 골고루 든 시기로, 그리고 이제 가급적 인스턴트나 가공식품은 조금 피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저희 이제 더 이상 이제 추가적인 질문은 없어서 오늘 이제 신혼부부를 위한 아기 갖기 전 건강 강좌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강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혹시 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또 산정 관리 또는 뭐 임신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최외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